예,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회로설계 실무 30번째 시간이고요. 국화, UART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UART 수신부, 수신 클럭 생성 회로에 대해서 항상 RxCK가 통신 구간이 아니어도 생성되어지고 있을 때, 그때 임의의 순간에 RxSD가 통신이 시작이 돼서 첫 스타트 비트가 이제 그 로우로 떨어질 때 클락과의 미스매치 부분에 대해서 이론적인 내용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비버드 툴에서 실제로 그렇게 그 오류의 원인을 찾아서 오동작이 발생되어지는 것을 재현하고 그 오류의 원인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디버깅 과정을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그 UART 수신 클럭 생성 회로에 대한 디버깅 두 번째 시뮬레이션을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그 UART 수신 클럭 생성 회로에 대한 검증, 이걸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그래서 검증의 기준은 무엇인가, 정상 동작 판별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수신 병렬 데이터가 송신 병렬 데이터와 일치해야 하는가를 이제 먼저 살펴야 되겠죠. 물론 뭐 그 클락과 일치된 데이터를 추출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그 글리치가 발생을 해도 정상적으로 나가도록 하면 당연히 이제 그 수신 병렬 회로와 송신 병렬 회로가 일치할 텐데, 그래도 최종적인 이제 판단은 이렇게 이제 수신 데이터와 송신 데이터가 일치하는가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위해서 그 UART 딜레이 모듈에서 딜레이 설정 값을 계속 바꿔보고,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구간도 있고 비정상적인 상황, 그거를 이제 연출을 해서 그때도 안정적인 동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 추적을 해 나가는 이 과정이 오늘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시뮬레이션 탑 모듈은 어떤 모듈로 사용을 할 것이냐, 보면 그 맨 처음 기본적인 그 UART에 대한 송신 데이터와 수신 병렬 데이터까지를 이렇게 만들었었던 UART 언더바 RTX232.v, 이 모듈에는 RxCLK 언더바 RX232 언더바 CLK 이 모듈 안에 그 RxSDO와 클럭을 만들어주는 부분에 오류가 내재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오류가 내재되어져 있는 이 회로로부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시뮬레이션의 경우의 수를 다양하게 이제 설정을 해보면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그 위치를 찾아서 오류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이 과정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RX232 언더바 CLK 부분에 있는 뭐 수신 병렬 회로는 RxSDI와 RxCK만 정상적으로 들어온다면 RX232 언더바 PD는 오류가 없었던 걸로 이제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시점부터 UART 수신 클럭 생성회로 디버깅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제가 시연을 보이는 그 내용을 동영상으로 작성을 했으니까 그것을 같이 이제 보시면서 그 디버깅 과정을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이 그 UART 언더바 RTX232.v에 대한 모듈을 탑 모듈로 해서 시뮬레이션하는 그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한 비버드 툴 화면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TX232 신호 소스로부터 UART 딜레이를 거쳐서, 그러니까 TX232에서 TXSD 시리얼 데이터 오면 UART 딜레이에서 딜레이 값을 주고, 그것이 이제 그 RX232 언더바 CLK로 들어가서 클럭과 데이터, 클럭의 동기가 맞춰진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받아서 클럭과 데이터를 시리얼 데이터를 받아서 병렬 데이터로 만들어주는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집중적으로 그 분석할 부분이 이 그 RX232 언더바 CLK 이 회로가 될 거고요. 그래서 그 이 탑 모듈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헤비어럴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신호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TCL 파일을 지난번에 그 시뮬레이션 했었던 myuart rtx232.tcl 이 파일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DV 값, 딜레이 값이 200일 때 뭐 거의 아무런 그 오류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패턴이었죠. 얘부터 먼저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카피하시고 아래쪽에서 소스 이렇게 하면 시뮬레이션이 진행이 됐을 거고요. 전체를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가 뭔지 좀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일단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얘네들은 이제 최종 출력이니까 맨 아래로 빼고 컬러를 제가 좋아하는 골드 컬러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TXSD가 들어오면 얘로부터 딜레이 값을 머금으면 이 신호가 딜레이가 먹은 신호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클럭이 생성이 되고, 클럭에 의해서 뭐 요렇게 요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RxCK와 RxSD 얘네들이 이제 그 클럭 생성부에서 만들어진 신호라서 얘네들의 그 시그널 컬러를 아쿠아 이렇게 좀 다르게 주고요. 그 다음에 요 그 RxSDI와 요 빼고 RxSDI를 마젠타 이렇게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딜레이 값을 라딕스에서 언사인드 데시말로 해서 이제 200을 줬었죠. 200만큼 이제 딜레이가 된 이 상황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T스타트가 되고 TXSD가 TXPD가 3A가 TXSD로 들어갔고 딜레이를 거쳐서 폴링 엣지 근처에서 이때 이제 그 클럭을 캐치를 해서 클럭의 폴링 엣지에서 약 한 반 클럭 정도 딜레이 된 후에 폴링 엣지에 맞춰서 이제 RxSD가 나가고, 그것에 따라서 3A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어지는 경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오류가 나타나는 경우에 대해서 이 TCL 파일을 값을 좀 이제 바꿔가면서 그래서 이제 언더킹을 해서 이렇게 이제 옆에다 좀 따로 둘 거예요. 그리고 바꾸면서 이제 값을 시뮬레이션을 계속 볼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dv 값을 지난번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한 736이었는데 740을 한번 줘볼게요. 그리고서 저장 한 다음에 저장됐으면 TCL 파일을 다시 실행을 시킵니다. 그리고 전체를 보면 여기 보면 클럭에 뭔가 글리치가 발생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도 이번 경우에는 결과가 정상적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 신호만 가지고는 뭐라고 이제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이 부분을 좀 보시면 그 클락이 두 클락 구간 동안 로우가 유지가 됐어요. TXSD도 TXCK의 두 클락 구간 동안 TXCK의 두 클락 구간 동안 이제 로우가 유지가 돼서 스타트 비트 하나 LSB 제로 정상적으로 나가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오류처럼 보이는데도 얘가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해요. 그러면은 RxSD가 이때는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제 오류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738 주고서 딜레이 값을 조금 줄여본 거예요. 좀 더 이제 조펄스를 이제 극한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74라는 값이 나타났죠. 그러면은 얘가 또 보면 클럭이 구간이 이게 두 클락 구간보다 조금 더 길어요. 이 부분을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것만 줌해 가지고는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RX232CLK 모듈 아래에 있는 신호들 중에서 먼저 RD0, RD1이라는 거를 좀 추가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RxC0, RxC1도 추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RxCNT라고 하는 것도 이제 추가를 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제 런을 해보면 위쪽 화살표, 키보드의 위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이전 실행했던 것들이 이제 순서대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TCL 파일을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오류가 나타나는 이 부분을 좀 이제 확대를 좀 해보겠는데, 좀 더 확대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RxSDI를 받아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동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제 확대를 해보면 여기 RxSDI가 로우가 됐고, 그런데 요 RxC0가 하이가 되고 RxC1이 아직 로우일 때, 즉 RxSDI의 폴딩 엣지 이 위치에서 RxSDI를 잡았더니 얘가 이제 그 클럭이 로우가 됐고 이때 데이터도 로우가 돼 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좀 이제 줌아웃을 해보면 얘가 그 LSB가 0, 스타트 비트가 0 이렇게 되려면 RxSD가 여기서 로우로 떨어지면 안 되고 다음 폴딩 엣지 여기서 이제 로우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로우가 됐다는 말이죠. 그러면 다시 이제 줌을 해보면 이 그 RxSD의 폴딩 엣지로부터 RxC0를 이제 그러니까 얘가 그 RxNT도 얘도 라딕스를 10진수로 바꿔주면 520에 의해서
하이가 됐어요. 하이가 되고 나서 폴링 엣지를 검출하고 나서 카운터가 0이 되는 위치는 여기에요. 이때 하이가 됐을 때, 근데 이제 라이징 엣지에서 RxSD의 출력을, 이 위치에서 출력을 내보내줘야 되는데, 이때 이때 코드상에서 보시면 RxSD I를 잡게 돼 있거든요. 코드를 보시면, 여기 RxD0가 하이이고, RxD1이 물결이 있으니까 로우일 때, 그때 RxSDO는 RxSD I를 잡아요. 그래서 타이밍 차트를 다시 보시면 이 위치인데 커서가 있는 이 위치가 되죠. 이 위치에서 RxSD I를 잡으니까 변해버린 다음에 거를 잡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얘가 정상 동작을 하려면 이때 아직 여기서 로우로 떨어지면 안 되고 적어도 RxSDI가 로우로 떨어지고 나서 반클락 구간 정도 후에 이 폴링 엣지에 동기가 맞춰져서 이 RxSD 출력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대를 해보면 여기 이 클락의 폴링 엣지에서는 아직 로우로 떨어진 값이 나가지 않고 이 변하기 전의 값이 나가야 되는데 좀 딜레이 된 거를 취하지 못하고 RxSD I를 취하다 보니까 이때 이 값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 이때 RxSD I는 아직 벌써 로우로 떨어졌으니까 아직 로우로 떨어지지 않은 RD0를 RxSDO에다가 어차피 라이징 엣지에서 데이터를 캐치를 해야 되니까 RxSDI가 아니라 RD0를 캐치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그 클럭의 라이징 엣지가 클럭이 여기서 글리치처럼 된 게 이제 클럭 3구간이에요. 그러면 3구간일 때가 지금 이제 738이니까 딜레이를 조금 줄여보면 한 2클럭 구간만큼 줄여보면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때도 한번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6으로 놓고 736으로 놓고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그러면 요 이제 이제 라이징 엣지가 RxC0가 하이고 RxC1이 로우인 요 위치일 때 보니까 RD0도 벌써 로우로 바뀌었고 RD1도 벌써 로우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RD0, RD1 못 쓰고 얘네들보다 딜레이를 조금 더 걸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그 736이라는 딜레이인데 735만큼의 딜레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해보죠. 뭐. 735 저장하고 다시 런해보면 데이터는 정상적으로 캡처가 됐는데 이 부분을 보니까 여기 이 부분에 발생할 위치에서 발생하지 않았어요. 글리치처럼. 그러니까 여기 그 로로 떨어진 이 위치를 좀 확대를 해볼게요. 자, 519 다음에 로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RxD0가 520이 되면 그때 하이로 올라가는데 하이로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카운트가 클리어 돼버렸으니까 여기선 클럭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장 워스트 케이스는 735까지는 정상 동작이고 또 아까 보니까 740에서도 글리치 펄스처럼 나왔지만 정상 동작했어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736인 경우가 가장 이 RxD0가 짧게 발생하는 글리치성
이 잡신 그 오류 신호가 가장 짧게 발생하는 경우죠. 그래서 뭐 시간 얼마 안 걸리니까 뭐 지금 같은 경우 시뮬레이션을 조건 바꿔가면서 자주 돌려도 상관없어요. 디자인이 커지면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워지겠지만, 자, 그래서 이 위치에서 RD0 안 되고 RD1 안 돼요. 그럼 더 딜레이를 줘야 되니까 얘네들을 쉬프트를 더 시켜서 RD2라는 걸 만들어서 이때 떨어지도록 하면 뭐 가장 끄트머리죠. 그러니까 하나 더 써서 그냥 타이밍 마진 약간 안심 위해서 RD3까지 디플리플럽을 지금 2개 썼는데 2개 더 써서 4개를 쉬프트 시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클럽에서 RD0, RD1인데 RD2, RD3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쉬프트 하는 데서도 추가를 해줍니다. RD2, RD3 플립플럽만 추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도 RD2, RD3 그 다음에 얘네들은 RD1, 2 하면 쉬프트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저장을 하고 에세 뭐 시간이 좀 많이 갔으니까 에세 그 출력 나가는 부분도 그냥 RD3를 내주는 걸로 그렇게 고쳐 보겠습니다. 자, 고쳤죠?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다시 시뮬레이션을 런을 해볼까요? 보시면 소스코드 고쳤는데 달라진 게 없어요. 7456 발생했죠. 확대해보면 이때 RD3를 잡으라고 그랬는데 이 변화가 없어 보여요. 왜 그러죠? 이거는 TCL 파일만, 소스 코드를 고쳤어도 TCL 파일만 다시 돌려본들 시뮬레이션은 처음 시뮬레이션 시작할 때 그때 기준의 소스 코드로부터 인포메이션을 수집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시작을 했는데 소스 코드가 바뀐 내용이 아직 시뮬레이션 그 파일 시뮬레이션을 위해 생성된 어떤 그 데이터 파일들에는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는 리런치 시뮬레이션 이 버튼을 클릭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고 우리가 하나 더 이제 관찰해야 할 신호가 RD2하고 RD3를 모니터링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서브 모듈 아래에 있는 신호니까 이제 여기 RD2, RD3가 나타났어요. 아마 이 리런치 시뮬레이션 하기 전에 이 RxCLK의 이 신호들을 보면 RD2, RD3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정된 코드가 리런치 시뮬레이션을 하기 전에는 반영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두 신호를 선택을 하고 Add to Waveform에서 이제 추가를 했어요. 얘네들을 다시 RD0, RD1 요 사이에다가 넣었고요. 지금 RD2, RD3에는 없는 거는 그 빨간색이 없는 거는 다른 것들은 이미 그 1마이크로세컨드 진행할 때 이미 올라와 있었던 거고 나중에 추가하는 것들은 시뮬레이션 진행됐을 때 얘네들의 상태값은 이 시뮬레이터가 값을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습니다. 예. TCL 파일 그대로 써도 상관없고요. 자, 일단 여기 보면 736인데도 딜레이 값이 736인데도 출력이
TXPD와 RXPD가 같아요. 정상 동작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글리치가 발생을 했죠. 이 부분을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자, 확대를 했더니 요 클락이 라이징 엣지 RxC0가 하이고 RxC1이 로우인 요 위치에서 RxSD는 하이가 나가고 있어요. 이때 아까는 RxSD I를 받았기 때문에 이때 로우가 됐는데, 근데 코드를 우리가 RD3를 출력으로 내보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그 하이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RxCLK에서는 RxSD5인데 왜 여긴 RxSD냐? 그거는 탑 모듈에서 보시면 그 서브 모듈의 신호는 RxSD이지만 탑 모듈에서는 RxSD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이 신호를 여기 올릴 때 얘를 탑 모듈 기준으로 올렸기 때문에 이제 RxSD로 보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오류가 발생했던 원인 부분을 즉 그 RxC0가 하이가 되고 RxC1이 로우가 아직 로우인 이때 짧은 글리치성 신호가 발생을 했을 때 이때는 RxSDI에 의해서 이게 발생된 건데, 이게 발생한 이후에 먼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얘는 아직은 이 값을 출력으로 내보내지 않아야 하는데 먼저 떨어진 값을 RxSDO로 내줬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던 거라서 얘를 딜레이를 인위적으로 내부적으로 RxSD를 딜레이를 줘서 얘가 로우로 떨어진 것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그 요 클락 펄스 요 신호일 때도 이것에 의해서 변한 다음의 값이 아니라 아직 변하기 전의 값을 딜레이를 줘서 이렇게 RD3로 이때 RD3 값으로 그 출력을 내주다 보니까 이때는 데이터가 변하지 않아서 얘를 다시 이제 좀 확대를 해보면 이런 그 상황에서도 RxSD 출력은 입력으로부터 RxCK 약 반 클락 정도 딜레이 된 후에 로우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더 확대를 해보면 여기 그 두 클락 구간 정도 로우가 떨어져서 3A에 대해서 스타트 비트 한 클락 구간, 그 다음에 LSB 제로가 한 클락 구간, 또 01, 01 거꾸로 1010이니까 A가 되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신호를 좀 보고 싶은 거는 그 RX232PD에서 이 BCNT 값을 보면 아마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BCNT 값을 요쯤에다 놓고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 하나를 더 봐야 되겠구나. 내부에서 캐치한 신호, 즉 RxSDI 신호죠. 네. 그러니까 RxPD에서 패럴렐 데이터를 캐치하는 부분에서 내부 클락으로 데이터를 이제 캐치한 거랑 BCNT를 이제 같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RxCK의
그래서 얘를 좀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예, 보시면 BCNT가 0일 때 RxSDI가 이때 이제 로우로 떨어지기 시작해서 BCNT가 0일 때 스타트 비트 1일 때서부터 8일 때까지가 8비트, 그 다음에 이제 9일 때가 스톱 비트 됐어요. 그래서 8비트, 비트 8서부터 보면 비트 7이죠. 8번째 비트, 비트 7서부터 보면 0011 헥사로 3 1010 그래서 3A 이 글리치가 최악의 경우 이제 한 클락 구간 10MHz 한 클락 구간에 글리치가 발생을 한 경우도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캐치할 수 있었다. 그래서 키포인트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요 글리치성 클럭이 발생했을 때 얘가 이제 이것에 의해서 로우로 떨어지면서 카운터의 자연 증가분에 의해서 하이가 됐다가 그 RxSD의 폴링으로 해서 로우가 됐다. 그러면은 이때 어쨌건 이 글리치성 펄스를 할지라도 이때 클럭의 라이징 엣지가 발생을 했을 때 그때 어떤 데이터를 내보내 줄 거냐. RxSDI에 의해서 변한 다음 값이냐, 로우로 떨어진 다음 값이냐, 아니면 변하기 전 값이냐. 변하기 전 값을 내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RxSDI를 딜레이를 줘서 RD3 값을 내보내도록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됐다. 이 글리치, 이 클럭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이 클럭과 관계없이 이때는 데이터를 이 변하기 전에 이때의 값을 출력으로 내줘서 문제를 해결했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디버깅하는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이거를 원인을 이렇게 필요한 신호들을 저 같은 경우 이제 이미 해봤고 경험에 의해서 RxNT를 보고 이렇게 이제 상당히 빠른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형태로 이렇게 했는데 사실 디버깅하는 과정을 이렇게 금방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물론 이것도 이제 저 같은 경우 경험을 이미 했던 거기 때문에 원인이 이겁니다. 보여드리기 식으로 착착착 찾았지만 여러분들이 설계한 회로에서는 오류의 원인이 뭔지 모르는 우동작을 하는데 그 원인이 뭔지 모를 때 그걸 찾아가는 과정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막 해보는 것보다 현상을 보고 먼저 논리적으로 어떤 논리적 문제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추적을 해가야 돼요. 그 과정이 때로는 설계하는 과정보다 시간이 결코 만만치 않게 걸릴 수도 있어요. 그 과정을 차분하게 잘 찾다 보면 원인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그 디버깅하는 과정에서 인내하시고 이 원인을 잘 추적하셔서 그 완성된 회로를 어떻게 잘 찾아가서 얻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디버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 디버깅하는 과정에 대한 동영상을 같이 보셨습니다. 예, 디버깅하는 과정에 대한 동영상 잘 보셨어요. 저는 그 원인을 아는, 그리고 이제 솔루션도 어떻게 접근해서 해결해야 되는지 아는 이 상황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설명하는 부분 제외하면 굉장히 빠르게 디버깅을 할 수가 있었죠. 여러분들도 이 동영상을 보시고서 한번 직접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머릿속의 기억만으로 더듬어 가면서 한번 재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다가 막히시면 동영상을 보시다가 이제 멈추시고 필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신 다음에 다시 이제 도전하시더라도 제가 수정한 내용 그냥 그것대로 그냥 진행을 보시고서 코드 제가 제공해 드린 것 같고 코딩 고쳐 가지고서 하시면
사실 별로 남는 게 없어요. 아, 저렇게 하나 보구나 라고 하는 거를 힌트조차 없이 접근하기는 어려우니까 제 동영상 보시고 아, 힌트를 얻었다 그러면 그 기억에 의존해서 아,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제일 좋은 거는 처음에 제가 제시해드렸던 내용만 가지고서 이 동영상 안 보신 상태에서 하시는 것도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뭐 디버깅하는 과정을 참조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는 필요한데 직접 해보시기 바라고요. 하다가 막히시면 동영상 다시 한 번 더 보시고 그래서 내 것으로 소화하실 때까지 반복 시청보다 비바도 툴에서 고민하시면서 조금씩 여러분들 스스로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30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나 건의사항 있으시면 유튜브 아래에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information@geos.co.kr로 메일로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뭐 여러분들한테 이 강의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뭐 구독 아직 안 하신 분 계시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또 뭐 좋아요도 눌러주는 게 다른 유튜버들 보니까 좋다 그러던데 제가 좀 쑥스럽긴 하지만 좀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주변의 분들한테 이것도 또 좀 한번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유아트를 계속하면서 진행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뭐 직접적으로 유아트에 대해서 직접 설계를 하실 일이 나는 유아트 안 쓴다 할지라도 어떤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익히고 그것을 구현해가는 과정을 익히라는 것이 유아트가 뭐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얻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동영상 강의 쭉 들어보신 것 같고 직접 여러분들이 유아트에 대해서 송신회로도 만들어 보시고 유아트 딜레이, 뭐 클럭 생성부, 또 병렬회로 생성부 이런 것들을 한번 직접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